자, 다음으로는 13족 원소를 도핑한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아까랑 비슷한 방법으로 방향으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를 보면 자, 원래는 이렇게 순수한 규소라는 14족 원소만으로 이루어진 이런 순수한 반도체가 있었는데 여기다 뭘 해준다고요? 13족 원소를 갖다가 집어넣어 줄 거라고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3족 원소들 중에서 교재에 나와 있는 붕소라는 원자를 여기다 투입했을 때의 상황을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원래는 규소끼리 이런 식으로 고무결합을 할 테지만 붕소라는 13족 원소가 도핑이 됨으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게 되겠죠. 자, 원래는 이 외곽에 있는 원자과 전자들이 이제 고유결합을 하면서 궤도를 안정화시키겠지만 붕소는 몇 족 원소다? 13족 원소다. 원자과 전자가 몇 개라고요? 3개밖에 없어요. 원래는 규소가 이제 사방으로 하나씩 전자를 공유하게 되면서 전자가 8개로 안정을 하게 될 테지만 붕소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3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8개의 전자를 다 채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로 못 채우지. 어딘가 하나의 자리는 이 교재에 있는 그림처럼 뻥 뚫려 있게 됩니다.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 자리는 원래 뭐가 들어가야만 하는 자리야? 전자가 여기에 들어가 차 있어야 하는 자리인데 그 전자가 들어가 차 있어야 할 자리가 이런 식으로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죠. 그래서 물리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마이너스가 있어야 할 자리였지만 마치 그런 표현을 좀 빌려서 마이너스가 있어야 할 자리인데 마이너스가 없어졌다. 그럼 원래의 성질보다 마이너스의 성질이 더 줄어들어 있는 상태다. 다시 말해 오히려 이 구멍은 무슨 성질을 띠는 거랑 같다? 플러스 전하를 띠는 거랑 같은 성질을 가지는 구멍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원래는 전자가 있어야 안정한 거지만 그 전자가 없는 상태로 구멍인 상태로 존재를 하는 거니까 이 구멍은 마치 플러스 전하의 성질을 갖는 것처럼 행동한다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어렵나요? 그래서 이 구멍을 우리는 구멍을 한자로 하면 공이라는 걸로 쓰고 이미 얘기를 해버렸네? 이 플러스는 한자로 하면 양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플러스 전하의 성질을 띠는 그런 구멍이다. 그래서 우리가 양공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이 13족 원소인 붕소를 도핑한 이런 불순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방향으로의 고무결합이 이루어지는 게 불가능해서 이런 식으로 꼭 양공이 하나씩 생겨버린다. 붕소를 더 많이 도핑할수록 양공의 개수도 늘어나겠죠. 그렇죠?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런 경우는 이 마이너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전자가 있어야 할 자리가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요 구멍을 어떻게 하려는 성질이 매우 강할까요? 원래 이 자리는 이 사방에 있던 전자들이 저기 원래 전자가 차 있어야 되는데 전자가 없네? 어떡하지? 비어있으면 안 되는데 저기 전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안절부절 이런 상태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 주변이 전자가 안정한 궤도의 전자들이 있었다고 해도 양공 인근에 있는 전자들이 뭘 하려고 하냐면 이 양공을 자기가 들어가서 채우려고 해버려요. 자, 그러면 내가 양공을 채우기 위해 바로 옆에 궤도에 위치해 있던 전자가 이 양공을 채우러 들어간다고 칩시다. 그럼 이 양공은 전자가 들어차면서 편안해지겠죠. 안정해지겠지. 하지만 전자가 자기 자리를 떠난다고 그 자리에 새로운 전자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전자가 양공을 채우러 떠났으면 그 떠난 전자의 자리는 다시 뭐가 되어버리는 거야? 다시 그 전자의 자리가 양공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럼 그 양공을 또 사방에서 어떻게 하려고 했어? 그 양공을 또 그 인간에서 또 메꾸려고 하겠고, 그럼 그 메꾼 전자의 자리는 또 양공이 되겠고, 그럼 그 양공을 또 채우려고 전자가 움직이면 또 다른 양공이 생기고, 그거 채우면 또 양공이 생기고, 마치 그 우리 카드 할부금 갚으려고 이렇게 돌려막. 자, 그러면 이 광경을 마치 어떻게도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 그림을 잠깐 지우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림을 잠깐 지우고 간만에 이런 거 좀 써봅시다. 자, 예를 들어 궤도에 이런 식으로 전자가 공유가 돼 있다가 전자들이 공유가 돼 있다가 여기 하나가 양공인 상태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전자가 지금 비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가 여기 있는 양공을 채우려 이렇게 물이 짧아요. 이렇게 양공의 자리를 채우면 여기는 전자가 채워지겠지만 다시 여기는 뭐가 되어버리는 거야? 여기는 다시 양공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걸 우리는 전자가 이렇게 이동해서 양공을 채웠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얘를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냐면 원래 여기 있던 양공이
원래 요 위치에 있던 양봉이 일로 이렇게 이동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요 인근에 있던 요 옆에 있던 여기도 여기 있는 양봉을 채우기 위해서 이 전자가 이렇게 양봉을 채웠다고 칩시다. 여기는 전자가 들어차겠지만 여기는 다시 뭐가 돼버려? 여기는 다시 또 이렇게 양봉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전자가 여기 있는 전자가 일로 갔고 여기 있는 전자가 일로 간 건 맞지만 마치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다. 양봉이 여기다가 일로 갔고 여기 있던 양봉이 또 일로 갔다. 양봉이 이렇게 이동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지. 맞나요? 다시 그림을 이렇게 띄우고 그러면 요 반도체, 요 불순물 반도체 13조 원소가 들어가 있는 불순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양봉이 이렇게 전자가 계속 양봉을 채우려는 이 성질로 인해서 양봉이 점점점 이동을 하는 걸로 보인다. 양봉은 플러스의 성질을 띠고 있다고 했죠. 그럼 플러스 성질을 띤 어떤 구멍이라는 어떤 그 빈 공간이라도 하기도 뭐하고 어쨌든 플러스 성질을 띠는 무언가가 계속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지? 자, 전하를 띤 무언가가 이동을 한다? 그걸 우리는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전류라고 표현한다. 그럼 양봉이 더 이렇게 좀 활발하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이 반도체에도 전류가 잘 흐르는 거예요? 안 흐르는 거예요? 무지 잘 흐르게 되는 거지. 맞나요? 그러면 이 불순물 반도체, 13조 원소가 도핑된 불순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양봉의 움직임이 전류를 더 잘 흐르게 한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반도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플러스의 성질을 띤 무언가가 전하 운반자 역할을 한다. 플러스의 성질을 띤 무언가가 전류를 더 잘 흐르게 한다는 뜻으로 플러스를 한자가 아니라 영어로 하면 뭐예요? 약간 파지티브 이런 뜻 아닌가요? 발음이 좀 그런가? positive, 마이너스는? negative, 그러면 그래서 그 파지티브의 앞 글자를 따서 얘를 P형 반도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그러니까 그 파지티브 양극의 어떤 성질을 갖는 무언가가 전하 운반자 역할을 한다 이런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P형과 N형이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전하 운반자 역할을 누가 한다? 요 양봉이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보고서 각각 14조 원소나 15조 원소가 도핑이 됐을 때 요런 과정을 통해서 N형 반도체는 전자가 전하 운반자 역할을 하고 P형 반도체는 양봉이 전하 운반자 역할을 해서 어쨌든 N형이든 P형이든 원래의 순수한 반도체보다 훨씬 더 전류가 잘 흐르는 그런 불순물 반도체를 이룰 수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쭉쭉쭉쭉 내용을 따라오면서 정리할 수 있으면 됩니다. 혼자 정리를 못하겠다고요? 살짝 마지막으로 P형과 N형 반도체 특징들을 한번 정리를 하면서 마치도록 합시다.